자, 그러면 우리 이제 수업하도록 할게요. 자, 서답형 문제중심 2019 개정 누리과정에 이제 관한 그런 내용이죠, 오늘. 자, 그래서 누리중심 유아교육과정, 누리과정 개정의 특징, 총론, 영역별 목표, 신의사회자 영역별 목표와 내용, 이렇게 이제 구성해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자료를 좀 보실게요. 자, 놀이중심 유아교육과정 보시면, 놀이중심 유아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교육과정의 핵심을 놀이에다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교육과정의 핵심을 놀이에다가, 옛날에는 이제 놀이를 핵심으로 두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의 발달에 있어서 최적인 거, 놀이는 본질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뭐 호모 루덴스 이런 말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놀이하는 인간, 아이들도 그렇고 인간의 본질이 놀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놀이는 교사의 지시적 놀이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자, 선생님들, 우리가 수업할 때도 요즘에도 이제 사립유치원이나 뭐 여러 유치원들 보면은 수업할 때 교사 중심으로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교사의 지시적 놀이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사실은 우리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놀이라고 할 때는 이제 자유놀이, 발현적인 놀이를 얘기하는 것이고 놀이가 본질이라는 거예요. 놀이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럼 교사는 뭐예요? 애들 놀 때 그냥 멀건하게 서 있나? 아니고요. 놀이할 때 관찰하는 거죠. 관찰해서 이 아이들이 놀이하면서 지금 뭘 배우고 있나? 놀이하면서 배우는 거니까. 아이들은 그렇게 유능한 거니까. 자, 그래서 아이들이 놀이할 때 선생님은 관찰하고 이 아이들한테 이 놀이하면서 더 잘 배우고 놀이가 확장될 수 있게 지원해주는 역할을 이제 교사가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놀이 중심의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애들을 방임하는 건 아니다. 선생님은 그냥 이제 아무것도 안 해요. 애들 막 뭐 물장난치고 놀고 그래 이제 안녕 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은 놀이하면서 지금 배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이 할 일은 이 아이가 비전문가는 그걸 모르는 거죠. 우리는 누리과정 공부하고 신의사회자 다 공부하고 아이들을 보면은 이 아이들이 놀이하면서 관찰, 선생님들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피아제 이론이라든가 비고츠키 이론이라든가 온갖 이론들을 다 놀이 이론 이런 거 다 보고 지금 얘는 혼자 놀이에서 지금 병행놀이 하더니 이제 협동놀이로 가고 있네. 와, 지금 발전했구나. 그리고 의사소통도 상위 의사소통까지 하는 거 보니까 인지적으로 발달했어. 야,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얘가 돌멩이 만지고 이렇게 하면서 촉감, 무게 비교를 하고 있구나. 여기서 수학 공부를 좀 넣어주면 좋겠어. 이런 걸 이제 선생님이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무게, 어떤 게 무겁지? 이 돌멩이가 더 무겁네? 그럴 때 슬쩍 양팔저울 같은 거 놔두면서 선생님이 어떤 게 무거운가 한번 해볼까? 이렇게 이제 시범 보여주면 안 그래도 궁금했으니까 나도 한번 해볼래요.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교구를 지원해 줄 수 있고 상호작용하면서 지원을 해줄 수도 있고 그런 지원의 방법들이 해실에 나와 있는 거고 선생님들 신의사회자 그 제일 뒤에 보면은 놀이를 통해서 배우는 모습이 너무 잘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59개 내용의 이해, 경험의 실제 이런 내용들이 뒤에 나와 있는데 해설서예요. 보시면은 선생님이 칠판에다 뭐 글씨 써주고 가리키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전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애들이 놀이하면서 저절로 배우는 걸 선생님이 캐치해가지고 그거를 확장시켜주는 거죠. 자, 선생님이 캐치해서 확장시켜주는 게 없으면 애들은 더 이상 발전을 못해요. 근데 유아교사의 역할은 발현적인 놀이를 통해서 애들이 뭘 배우나 이렇게 보고 그때그때 지원해주는 게 교사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임적인 교육은 아니라는 거예요. 통합적으로.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서 통합적으로 수학 시간에 수학 공부하고 영어 시간에 영어 공부하고 옛날에는 공부를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놀이하면서 의사소통하면서 자연탐구하면서 미술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통합적으로. 놀이는 그렇게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의 놀이를 선생님들은 존중해주고 전인적 성장, 실내와 실외, 환경과 맥락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은 배우는 것이 바로 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발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놀이고 교육과정에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건 놀이다. 그거를 좀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놀이 중심의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동 발달은 일단 분리된 별개의 기술을 선형적으로 습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과목 한 과목 탁탁탁 나눠가지고 요거 먼저 배우고 그 다음 순서는 요거 그 다음 순서는 요거 요렇게 짜서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형적이라고 하는 건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애들이 교육과정 짜서 선생님이 자 의사소통 이제 공부해보자, 이제 수학 공부해보자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다. 놀이중심 교육과정. 그럼 어떻게? 놀이를 통해서 통합적으로 배워나간다는 것입니다. 시험도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자, 놀이중심 교육과정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장단기적 과제가 있어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생님이 막 끌고 나가는 교사 주도적인 그런 교실이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아이들이 주도적이에요. 유아들이 주도적이고 유아들이 막 도전할 수 있는 놀이하면서 이것도 저것도 해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장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좀 기다려야 돼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뭔가를 탐구할 수 있는 그런 교실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놀이는 재미있게 즐기는 거야 그 이상의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뭡니까?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다.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놀이중심 교육과정은 교사들이 한편으로 물러서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교사는 더 유능해져야 돼요. 애들을 자세히 보고 지원해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놀이중심 교육과정에서 첫 번째 뭡니까? 놀이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놀이가 교육과정의 핵심이고 발달의 핵심이다. 자, 이 놀이는 인위적으로 막 수단이 되는 놀이 그런 게 아니고 발현적인 놀이예요. 자, 그런데 교육과정을 선생님이 탁탁 순서적으로 만들어서 짜서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애들이 관심 가지는 게 뭔가 이렇게 보고 아까 보셨지만 무게 다는 거 손으로 비교해보고 막 이런 무게 다는 거에 관심이 있다 이러면 그때 아 우리 양팔 저울 갖고 무게 달아볼까 이거는 이제 교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네 해보고 싶어요 재밌어요 막 이러면 이제 그거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다. 옛날하고 많이 달라진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놀이중심 교육과정에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강점을 바탕으로 놀이한다는 거예요. 자, 나는 특히 수학을 못하고, 나는 특히 음악을 잘해요. 그러면은 너는 수학 못하니까 이제부터 수학만 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놀이할 때 보통 지가 잘하는 것 같고 놀이하거든요. 자기가 못하는 걸 굳이 하려는 그런 유아가 어디 있어요. 놀이하면서 자기가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이걸 하잖아요. 그래서 강점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이거 누가 강점 이런 거 누가 좋아했어요? 다중지능 이론.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에 보면 강점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뭐든지 약점을 견인하지. 넌 이거 못하니까 이것만 집중해 이러면 재미없어서 어떻게 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놀이중심 유아교육과정의 특징은 약점보다는 강점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놀이를 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놀이하면서 아이들은 놀이하고 일상생활하면서 보완되고 전이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놀이가 확장되면서 자기가 모르는 것도 막 알아지는 거예요. 자, 놀이가 선생님이 이제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놀이가 좀 이제 별거 아니게 좀 이렇게 좀 유치한 놀이처럼 막 이런 게 진행이 됐어요. 단순하게 팽이만 돌리고 막 이랬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야 돼요? 팽이만 그냥 이렇게 돌리다가 툭 쓰러지고 그러고는 그냥 놀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막 열심히 하다 보면 팽이 디자인해서 만들고 팽이 경기장도 만들고 팽이를 채찍질하면서 더 빨리 돌릴 수 있는 방법, 공기의 저항 이런 것도 막 알게 되고 어떤 매끈한 바닥, 꺼끌꺼끌한 바닥 이런 데서 팽이 돌아가는 게 다 다르잖아요. 자 그러면 놀이가 점점 확장되어 가면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과학도 들어있죠. 미술도 들어있죠. 그 다음에 팽이 돌리기가 꼭 일지 같은 거 쓰고 막 이러면은 이제 거기에는 의사소통도 들어가잖아요. 자,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확장된 프로젝트가 병합되면서 학업적 학습 영역으로 확대되는 거예요. 요게 교사의 할 일이에요. 애들은 팽이 삑 돌리고 아이 나 왜 이렇게 안 돌아가지 집어 던지고 그 다음에는 부시는 놀이하고 뭐 이렇게 한다면 이제 팽이 돌리는데 뭔가 흥미가 있었다면 잘 돌리게 선생님이 알려주고 같이 잘 돌릴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같이 얘기해보게 되면 이제 거기만 흥미를 붙이면서 놀이가 확장되면서 거기에 우리가 이제 59개 내용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내용이 저절로 다 신의사 예자가 막 연결이 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놀이 중심 교육과정은 약점 말고 강점을 바탕으로, 자, 강점을 바탕으로 진행되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점점점 통합되면서 학습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의 놀이는 결국은 뭐냐 하면 교사가 계획한 활동의 단일한 양식이 아니에요. 교사가 계획한 그런 놀이가 아니고 균형 잡힌 놀이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교사가 계획한 단일한 그런 양식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균형 잡힌 놀이 중심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한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놀이가 너무 큰 글씨로 더 크게 가장 핵심의 놀이가 있어요. 교육과정의 가장 핵심의 놀이가 있습니다. 자, 놀이는 아주 자유놀이. 그런 것만 놀이가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자유놀이를 얘기하는 거죠. 자유놀이만 놀이가 아니고 교사가 지시하는 지시적 놀이, 조금 요 중간 단계에 속하는 놀이 이런 게 다 놀이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 누리과정에서 놀이라고 하는 것은 발현적인 놀이를 대부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놀이가 핵심에 있어요. 자, 옛날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공부. 그렇죠. 교육의 내용. 공부가 여기 있고 이 공부에 이르기 위해서 수단으로 놀이를 썼어요. 공부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지금은 이게 아니에요. 진짜 놀이가 핵심에 있어요. 놀이가 제일 중요해요. 자, 그리고 놀이를 더 잘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조금 놀이 규칙도 만드는 것도 애들이 해보고 뭐 이렇게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애들은 내 놀이를 잘해야 되니까 선생님이 알려주는 것 좀 해보고 싶겠죠. 예를 들면 아까 돌멩이 이렇게 해보면서 어떤 게 더 무거운지 이거 해가지고 뭐 탑쌓기 뭐 이런 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쌓고 싶은 탑을 잘 쌓기 위해서 선생님이 양팔 저울로 무게 재는 거 알려주면은 얼른 하겠죠. 자, 이제 그렇게 하면서 교사 지시적인 놀이, 안내된 놀이, 자발적인 놀이, 놀이는 스펙트럼이거든요. 더욱 공부 쪽에 가까운 놀이가 있고 더욱 자유놀이 쪽에 가까운 놀이가 있는데 이게 막 스펙트럼처럼 여기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하면서 결국은 자유놀이를 더욱 확장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로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이야기하는 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놀이예요. 자, 놀이 중심 교육과정에는 교육과정의 중심에 놀이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자, 놀이. 자,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또 활동도 하잖아요. 일상생활에 활동도 하고, 그리고 이제 교사가 계획한 어떤 활동도 또 있을 수 있는데, 가장 핵심에는 놀이가 있고, 이 놀이를 확장시켜주기 위해서 교사가 계획한 수업 있잖아요. 그걸 교사계획 활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왜 과정안 같은 거 써가지고 수업 목표도 만들고 뭐 이제 이랬던 거 있잖아요. 그거는 뭔가 내가 뭐 교사용 지도서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그냥 주제 정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놀이를 보면서 이 놀이를 확장시켜주기 위한 활동을 선생님이 매칭해 주는 거예요. 아까 양팔 저울처럼. 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교육과정의 중심에 놀이가 놓여 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19 개정 누리과정의 놀이는 도구적인 놀이가 아니다. 과거에는 기존의 연령별 누리과정 이런 데서는 주제 중심, 생활 주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로 놀이를 통해서 지식에 이르게 했지만 지금 그게 아니고 놀이를 더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더 신나게 놀이하기 위해서 공부를 거기다가 가미시켜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이야기하는 놀이는 뭐예요? 항상 놀이로 되돌아가야 돼요. 자, 교사가 계획한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항상 놀이에서 출발해서 놀이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유놀이에서 우리가 관찰했어요. 얘가 지금 이런 거 배우고 싶어 하는구나. 이걸 보고 막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자기 놀이를 더 잘하기 위해서 공부를 막 하죠. 양팔 저울에 무게 재는 법 막 배우겠죠. 자, 그런데 그걸 배웠으면 다시 놀이로 돌아가서 훨씬 아랫동네 애들보다 튼튼한 탑을 쌓아서 윗동네인 우리가 이겨야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항상 놀이로 되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아이들은 놀이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놀이하면서 내적으로 동기부여되고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양팔 저울로 무게 재는 거 배우는 게 별로 재미있는 일은 아니지만은 내가 저 아랫동네에 이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을 튼튼하게 쌓아야 되니까 막 자세히 보면서 막 배우는 거예요. 내적으로 동기부여가 되고. 자, 놀이에서 아이들은 집중해서
배우게 되고 자기 조절도 하고 자기 통제도 하고 이러면서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놀이와 구별되는 좀 일상생활이 있잖아요. 요새는 일상생활을 통해서도 많이 배운다고 하는데 유치원의 하루 일과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놀이, 일상생활, 그리고 활동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죠. 유치원의 하루 일과입니다. 놀이는 자유놀이를 얘기하는 것이고 활동은 교사가 계획한 수업을 얘기하는 것이고 일상생활은 그 외에 기타 필요한 것들 이 닦고 화장실 가고 여기 보면은 뭐 청소하기 신발끈 묶는 법 배우기 이런 것처럼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하면서 놀이처럼 또 이제 일상생활의 활동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상생활의 활동, 일상생활, 그 다음에 교사가 계획하는 활동. 자, 여기서 아동의 참여는 차이가 있어요. 재미없는 거예요. 자유놀이, 놀이는 너무 신나서 막 하지만은 일상생활이라든가 그 다음에 활동 이런 건 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 잠자는 거, 먹는 거 이런 거는 각자 아동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적용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잠도 안 오는데 획일적으로 잠자는 시간 뭐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자, 일상생활이나 교사가 계획한 활동에서는 애들은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어떻게 되는 거죠? 교사 계획한 활동 이런 게 아동의 발달 수준에 맞지 않다면 애들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놀이 중심 교육과정에서는 강점을 중심으로 내가 잘하는 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놀이가 이렇게 수준에 안 맞는 걸 억지로 따라가고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치원에 다니는 애들은 또 일상생활 이런 것들도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개인차를 보면서 아이들이 필요한 그런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갖고 적용시켜줘야 합니다. 자, 놀이. 지금 뭘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까? 자, 지금 앞에서부터 보시면, 자, 놀이 중심 교육과정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고요. 교육과정의 핵심은 놀이다. 놀이 중심 교육과정. 그 다음에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거 지금 보고 있습니다. 놀이 중심 교육과정은 강점을 바탕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 도구적 놀이가, 지금 이제 변화했다. 도구적 놀이가 아니고, 이제는 놀이 자체가 목적인 것이다. 자, 그리고, 놀이는 스펙트럼을 가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1주차 자료. 우리 교과서하고 거의 똑같은데 1주차 자료를 따로 떼서 올려드렸는데요. 자, 1주차 자료에 보시면은 교과서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자, 놀이의 스펙트럼. 놀이는 연속성을 가진다. 자, 어떻게? 자, 제가 아까 놀이는 스펙트럼을 지닌다고 했잖아요. 자, 자발적인 놀이, 안내된 놀이, 교사 지시적인 놀이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자발적인 놀이 어떤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유놀이죠. 자, 자발적인 놀이 어떤 겁니까? 여기 네모 박스 안에 보면 사례가 나와 있죠. 유아 2명이서 놀고 있는데 나뭇잎이 막 가을이면 나뭇잎이 막 떨어지잖아요. 그거 보면서 와 신난다. 나뭇잎 막 뿌리면서 재밌다. 막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요거는 자발적인 놀이, 자유놀이예요. 자, 요런 놀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내된 놀이가 있어요. 안내된 놀이는 이제 성인이 조금 개입을 좀 하는 거예요. 자, 애들이 여기 이제 앉아 있거든요. 애들이 여기 앉아 있는데 애들이 앉아가지고 뭐 미술을 꾸미는 그런 활동을 한 거예요. 자, 그랬는데 여기 이제 세희는 촉감이 두드러진 재료에 풀칠해서 붙이는 걸 좋아했어요. 현빈이는 조개 껍데기를 골라서 파도 위에 붙였어요. 자, 그런데 지적 장애가 있는 세희도 그걸 붙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떤 거예요? 세희는 지적장애가 있고, 현빈이는 좀 똘똘한, 그룹에서 조금 약간 리더인 그런 애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세희는, 세희도 똑같은 이 조개 껍데기를 갖고 놀고 싶었는데, 현빈이가 막 붙이고 있으니까 눈치 보면서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있을 때, 선생님이 세희한테 살짝 기대 갖고, 세희야, 너 어떤 조개 껍데기 붙이고 싶니? 선생님이 좀 개입했잖아요. 자, 요거는 그냥 있었으면 세희는 그것만 붙이고 싶으지만 못 붙이고 여기 현빈이만 계속 붙이고 있었겠죠. 그럴 때 교사가 슬쩍 약간 개입하는 거. 자, 요런 게 안내된 놀이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자유놀이 하다가도 뭔가 교사가 개입할 필요가 있을 때는 슬쩍 교사가 개입해서 안내된 놀이를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사 지시적 놀이가 있습니다. 자, 교사 지시적 놀이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젓가락 사용법을 알려주고, 자, 누가 이 콩을 놔두고 젓가락으로 요거 A팀, B팀, 빨강팀, 파랑팀, 자, 청팀, 백팀, 어디가 콩 더 빨리 옮기나 해보자. 이런 거는 교사 지시적 놀이라는 거예요. 게임 규칙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때로는 아이들이 재밌으니까 요거 이제, 젓가락 숙달을 좀 시키기 위해서 재밌게 이렇게 해볼 수도 있지만, 이런 거는 애들은 별로 놀이라는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건 나쁜 거다. 그거는 아니에요. 이걸 중심으로 막, 교사 지시적인 놀이를 중심으로 막 수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지만, 놀이는 어디까지나 스펙트럼,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놀이는 스펙트럼, 연속적인 과정입니다. 어떻게? 자발적인 놀이도 있고, 안내된 놀이도 있고, 교사 지시적인 놀이도 있어요. 자발적인 놀이는 아동이 주도하는 것이고, 교사 지시적인 놀이는 교사가 주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1차 시험에서도 2차 시험에서도 어떤 게 시험에 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놀이 중심 교육과정이고 놀이를 핵심으로 본다. 그 점에는 변함이 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사의 역할. 그렇다면 놀이 중심 교육과정에서 교사의 역할은 무엇일까? 자, 지금까지 무엇을 보신 겁니까? 우리는 놀이 중심 유아교육과정에서 우리가 교육과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교사의 역할입니다. 놀이 중심 교육과정에서 교사의 역할. 자, 교사의 역할. 놀이 중심 교육과정은 일단 발현적 교육과정이에요. 그러면 발현적 교육과정이라는 건 자유놀이라는 얘기잖아요. 놀이가 막 그냥 선생님이 이거 해 이런 게 아니라 애들이 좋아가지고 막 뭔가 시작하는 거. 그런 게 이제 자유놀이, 지금 놀이 중심 교육과정인데요. 발현적 교육과정인데 여기서 그러면 선생님은 구석에 처박혀서 이렇게 숨죽이고 애들이 뭐 하는지만 이렇게 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사의 역할은 굉장히 핵심적이에요. 교사의 역할은 너무너무 핵심적이라는 겁니다. 전문 지식을 교사는 갖추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안내된 놀이, 지시적 놀이 뭐 이런 것보다도 이제 선생님이 중간에 놀이의 스펙트럼을 통해서 안내된 놀이 이런 걸 좀 할 수도 있어요. 놀이를 확장시켜주기 위해서는 결국은 다시 놀이로 회귀하도록 흐름을 선생님이 쫙 봐줘야 되는 거예요. 약간 개입해서 놀이가 막 잘 되게 하고 선생님은 싹 빠지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흐름은 아동 개개인의 발달적 요구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놀이 중심 교육과정에서 교사는 안 보여요. 근데 놀이 중심 교육과정만 그런 게 아니고 옛날 몬테소리 교육과정에서도 보면은 교실에 몬테소리 유치원에 가보면요. 교실에 교사가 안 보여요. 교사 없나 이 반에는? 근데 있어요. 있는 건데 선생님이 나서서 너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안 하고 선생님은 탁 딴 데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애들이 교구 갖고 놀면서 자기 수정적 교구 이런 거 갖고 놀면서 애들이 스스로 막 배워나가죠. 자, 거기서도 교사가 아무것도 안 하냐. 그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준비된 환경 이런 거 마련해 줘야 되잖아요. 약간 그거랑 비슷한 겁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이제 그렇게 좀 이해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자, 놀이 중심 교육과정은 사실 교사에 의해서 신중하게 사실상 편성되는 거예요. 어떻게? 선생님이 맨날 관찰 기록해갖고 막 생각해보는 거예요. 아, 우리 반에 은빈이 얘가 이런 거 배우고 있었는데 뭘 좀 도와주지? 교구 뭘 주지? 좀 얘네들이 이거 되게 재밌었는데 시간을 더 늘려줘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걸 막 고민한다는 거예요. 자, 단계적인 어떤 지침이 아니에요. 책에 나온 대로 1단계, 2단계 하는 게 아니고 주인이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을 보면서 지침을 바꿔나가는 거지. 내가 맞아. 교육부에서 이런 거 하라고 그랬는데 1단계, 2단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교육과정이 단계적인 게 아니고 아이들을 봐가면서 교사가 교육과정을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자, 놀이중심 교육과정은 애들을 버려놓는 방임적인 거다. 그거가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선생님은 분석적. 놀이를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반영적, 반성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반성적 저널도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창의적인 놀이성도 강해야 됩니다. 지금 2차 선생님들 수업 실현 엄청 열심히 하는데 창의적인 놀이성이 없으면은 수업을 못해요. 수업 실현을 잘 못합니다. 자, 그런 것처럼
지금 놀이 중심 교육과정에서 교사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게 창의적인 놀이성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놀이 중심 교육과정에서 교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발현적 교육과정이지만 교사는 자, 이게 이제 막 시키는 게 시켜서 막 나라에서 막 교사용 지도서에다가 단계를 정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교사에게는 자율성과 책무성을 줬어요. 교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자율성과 책무성이에요. 그래서 교사는 신중하게 교육과정을 만드는 건데 이건 어떻게 만드는 거냐? 아이들을 분석하고 반성적으로 사고하고 창의적 아이디어 이런 게 많은 그런 교사가 아이들의 놀이를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교사의 역할. 자, 그러면 놀이 지원하기. 교사의 역할 중에 너무 중요한 게 놀이 지원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우리 놀이 지원하기부터 계속 보도록 하시겠습니다.